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에전트 양성식입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챗GPT가 이슈가 되면서 뭐 예전보다는 그래도 제가 적극적으로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 또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요. 뭐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제가 이제 원래는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만나는 분들과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강의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정보들을 또 전달 드리려고 유튜브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챗GPT를 어쨌든 제가 이제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 기술이 계속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그 속도를 또 못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바쁘다 보면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못 할 때가 있는데요. 뭐 그럴 때 또 요청하실 게 있으면 또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혹시 올린 내용 중에 뭐 잘못된 게 있으면 항상 또 지적해 주시면 제가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어쨌든 같이 계속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번 컨텐츠는, 이제 원래 2010년에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독립을 해서 이제 1인 기업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연말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연말마다 제가 한 해 동안 했던 활동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경영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1인 기업 경영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가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평가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올해도 이제 제가 다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챗GPT를 보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아직은 챗GPT가 속도도 느리고 제가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실제 제가 하던 거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건 우리가 얘한테 시키고 챗GPT한테 시키고 어떤 건 우리가 해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조금씩 판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연말에는 제가 안 해도 이런 AI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는 제가 했고 제가 한 결과물과 이제 챗GPT한테 시켜서 나온 결과물을 좀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은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못 하는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매년 제가 수집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연도별, 월별 강의 횟수, 이건 이제 횟수는 이제 강의나 뭐 서비스나 자문이나 뭐 칼럼 써준 거 이런 걸 하나의 횟수로 보고 이렇게 일로 다 돼 있죠, 횟수는. 그리고 이제 시간, 제가 드린 이제 노동 시간이죠. 뭐 강의를 한 시간이라든지, 뭐 자문을 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칼럼을 쓰는데 들어간 시간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노동 시간입니다. 실질적인 노동 시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역, 어디서 이제 제가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의뢰 기간, 저한테 일을 맡긴 기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14년 동안 다 기록을 해놨어요. 다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챗GPT한테도 한번 이 데이터를 주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제가 이제 파일을 일단 올리고요. 이 파일 시트에서 연도별 강의 횟수 시트에 있는 여기 보면 연도별 강의 횟수죠. 연도별 강의 횟수에 이렇게 제가 연도별로 횟수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데이터를 줬을 때 일단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데이터는 쉽게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데이터를 연도별로 다 분석을 해서 연도별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그래프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앞에서도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다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를 표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데이터도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 시트에 있는 노동 생산 시트. 근데 여기 노동 생산 시트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 시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노동 생산 시트라고 했더니 얘가 시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다시 노동 생산성이라고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자기가 확인해서 여기 노동 생산성 시트에 있는 요 데이터 연도별 노동 생산성. 참고로 노동 생산성은 제가 수입을 제가 일했던 노동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내가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뭐 그런 걸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이렇게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올해는 특히 좀 제가 단가가 좀 좋아서 이렇게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줬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총 매출 시트에 있는 데이터와 연도별 강의 횟수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챗GPT 네가 직접 노동 생산성 데이터를 분석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랬더니 얘가 노동 생산성을 총 매출 나누기 여기 보면 강의 횟수로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노동 생산성을 방금 얘기할 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총 매출을 노동 시간으로 나눠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잘못 줬죠. 질문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질문을 잘못하면 AI도 일을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다르죠.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랑 그래프가 다르죠. 그런데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했어요. 총 활동 이력 시트에서 연도별 시간열에 있는 데이터의 총합을 구하고, 자 여기 보시면 총 활동 이력에서 제가 연도별 시간, 여기 시간 이제 노동 시간, 시간열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총 매출 총 데이터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총 매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노동 생산성,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구해서 시각화해라. 그러니까 이제 직접 네가 시간열에 있는 데이터 분석해서 2023년에 일한 노동 시간을 구하고 그거를 총 매출로 분석을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직접 제가 시켰는데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 데이터를 주고 그 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분석해 달라고 하면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다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추이 그래프 말고 원 그래프,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여기 총 활동 이력 시트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 지역, 뭐 주제, 뭐 의뢰 기간 이런 것들은 이제 추이보다는 이제 비중이죠. 어느 쪽의 비중이 큰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 그래프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 그래프도 충분히 이렇게 잘 분석을 해냅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여기 이제 깨지는 요거는 이제 한글 폰트가 없어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 표기해 달라고 했고요. 지역명을 그대로 영어로 그냥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깨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오류입니다. 오류. 여기 보시면 이제 경남이 1%, 이게 1%는 경남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가 잘못 표기된 것 같아 제거해 달라고 했더니 또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명령을 내리면 일단 해주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제가 주제별 그 비중 현황도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이제 다 이렇게 깨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달라고 하면 바꿔주는데 뭐 이번에는 또 이렇게 테마 1, 테마 2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또 번역할 수 있는 건 번역해주고 또 못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또 추가로 계속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 뭐 해도 다 안 되더라고요. 뭐 한두 개는 또 번역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완벽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은 해주는데 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고 따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우리가 실무 업무에 당장 적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당장 쓰자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속도만 빨라지면 금방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일단 데이터 수집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분석할지는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이 특징 속에서 여기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여기는 왜 이렇게 내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직접 사실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방금 요 데이터를 가지고는 우리가 좀 이렇게 챗GPT를 이용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위에서 분석한 그 강의 횟수 추이 그래프에서 2015년에 데이터가 급상승했고 2021년에 데이터가 급하락했는데 강의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있었는지 분석 좀 해줘.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걸 해보면
뭐 100% 완벽하게가 분석을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챗GPT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챗GPT를 잘 활용해서 또 데이터에서 나온 어떤 의미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또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일단 물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지금 느리기 때문에 이 속도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빨라지느냐 이게 이제 사실 좀 관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답이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과물이 일단 나왔는데요. 뭐 에러를 여러 번 이렇게 거친 다음에 분석이 돼서 시간이 좀 꽤 걸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고 영어로 일단 나오긴 했는데요. 이걸 한글로 제가 번역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표로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실제로 2015년에 제일 큰 영향을 준 거는 사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기술 발전 또는 추세 이런 것들이 강의 수요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해봐라.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은 당연히 코비드, 전염병이 제일 큰 이슈죠. 그래서 요런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강의 수요가 줄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충분히 챗GPT를 활용하면 이런 데이터 속에 있는 어떤 우리가 뭐 특징,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하고 해독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올해 제가 했던 성과를 이렇게 챗GPT한테 일단 한번 시켜봤는데요. 뭐 내년 연말에는 제가 직접 안 해도 또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또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